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95700입니다. 자, 제넥신이 오늘은 조금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다리던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또 언제, 어떻게 또 올라가나,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11월 12일 기업 IR 개최를 하겠다라고 좀 행사일이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IR이 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부분들이냐? 자, 내년에 9월에 화이자를 넘어서는 백신을 완료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 화이자 백신, 뭐 코로나 백신 수요는 넘쳐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넥신 주도로 산학년 컨소시엄 구성에 연구 개발을 하고 GX19 발굴해서 영장류 대상, 뭐 중국 항체 생성 확인을 했고, 뭐 항원 면역 반응 유도하는 DNA 백신 형태,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런 다양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내년 9월에 시약처 판매 허가 후 백신 시판 예정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동반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해줬어요. 우리 제넥신 회장님께서. 근데 여기 매출 규모가 이렇게 점점 우리 17년도부터 점점 이제 떨어지는 그런 뭐 매출을 좀 기록을 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 발표 후에 급락한 제넥신 주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이 좀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을 좀 우려를 좀 달래주는 그런 발언을 좀 했다라는 부분들. 내년 9월에는 화이자를 넘어서는 백신을 완료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달 말 확보될 코로나19 백신 임상 일상 결과는 내년 연말 혹은 내년 초 정식으로 학회나 논문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 임상 2상은 연내 들어가고 연내 상반기에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해 내년 9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 허가를 시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가시적인 성과가 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죠. 뭐 그렇지만 이거를 사실 그 누구도 저희가 뭐 임상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의약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는 이상이야 이 학회나 논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도 뭐 그런 관련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으나 우리 임상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게 쉬웠으면은 지금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 백신을 벌써부터 생산을 했겠죠. 괜히 화이자랑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뭐 그런 부분들 내년 상반기에는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해서 내년 9월에는 뭐 장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돌다리도 이제 두드려가면서 건너라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런 부분을 믿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임상 1상 결과가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정식 학회나 논문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부분만 보자고요. 임상 1상까지는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지 뭐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약물만 찾으면 약물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그런 약물들을 찾기만 하면은 이게 임상 1상 결과는 발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화이자 백신이 성공했다고 해서 제넥신이 개발 중인 백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좀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이자 백신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해서 백신 개발을 좀 중단하진 않을까 그런 부분들의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업체가 개발해도 시장 수요는 한 업체가 단독으로 공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백신이 생산한다 그래도 글로벌 아스트라제네카는 제가 알기로는 10개 내외의 국내 그 생산 공장 10개 내외의 생산 공장이 있는데 국내에는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여기에 관련돼서 CMO 기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제네신 같은 경우는 경쟁사라고 할 수가 있죠.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화이자가 백신의 생산을 완료를 했다 그래도 전 글로벌 인구들의 이게 납품을 하기에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글로벌 인구들 우리나라 시장이 뭐 적다고 인구가 적은 상대적으로 뭐 많지도 적지도 않죠.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적죠. 우리나라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들이 전 인구가 필요한 그런 물질을 좀 만들기에 그런 제품을 만들기에 한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래도 부족합니다. 우리 마스크 대란 있었잖아요.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것을 보면은 그만큼 수요는 방대하다. 방대하다. 마스크도 A, B, C, D 여러 업체가 있었는데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공급이 정말 부족했던 그런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공급에 대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지속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지 않았나. 시장의 걱정을 좀 불식을 좀 시켰던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 속도는 뒤처졌지만 가격과 효과 면에서 더 좋은 백신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성 회장의 전략이다 라는 부분들. 모든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 백신이 사용이 될 것, 외국산 백신이 들어와서 내년 초부터 고령층 등 위험그룹 대상으로 접종을 나서겠지만, 자,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등등등 기타 기업들이 개발을 하는 그런 약물보다 효과가 있고 가격 면에서도 더 싸다 그러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속도 면에서는 뒤처진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개월 전부터 더 베스트 백신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우리 최적화된 그런 백신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된 백신이라도 안전성과 약효 지속성, 가격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늦게 출시해도 성능과 가격 조건만 뛰어나다면 수요는 있기 마련이라고 주장을 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주가에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자, 제가 이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기사랑 의견이 같다라는 부분들 자세히 정리됐던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해당 기사 여러 기사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사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사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뭐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기사만 읽어준다고. 근데 하여튼 뭐 이 부분들을 보면은 백신율이 90%, 유효율이 90%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발병률을 비교해 예방 효과를 측정하는 지수다. 백신 접종을 참여자는 8명이었으며 나머지 86명은 위약을 투여받은 경우였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90%는 좀 고무적인 수치인데 데이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삼상 시험 최종 목표가 164명의 확진자에 대해서 백신 효능을 검사하는 것이고, 화이자가 발표한 이번 결과는 94명 감염자를 대상으로 했을 뿐이며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인지 예방하는 것인지 그런 데이터도 부족하고, 이 기저질 환자들이라든가 유형군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없는 부분들이고, 효능이 얼마까지 지속이 되느냐, 실제로 빠른 승인을 위해서 삼상 참가자들의 두 번째 접종을 한 지 일주일 뒤까지만의 결과만 종합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화이자 백신이 독감처럼 재접종이 가능하고 재접종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면 백신 개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신은 제가 오늘 11월 13일 백신을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이게 1개월이라든가 3개월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맞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투약이 이렇게 되고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또 이제 백신을 또 투약을 한다 그러면은 한 20일에 또 투약을 받겠죠. 접종을 받고 그러고 나서 1개월에서 3개월 뒤에 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맞아도 되는 것인지, 맞아도 재접종이 가능한지라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개월밖에 효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재접종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3개월에 끝나면 효율성이 없잖아요. 3개월 뒤에 이제 또 백신이 없는데 차라리 또 그럼 그때 되면은 이 백신도 3개월밖에 가지 않는 상황이고, 그럼 또 마스크를 끼고 저는 다녀야 됩니다. 코로나가 불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데이터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장 제네신 성경철 회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GX-I7이라고 해가지고 GX-I7 뭐 17이라고 그러고 I7이라고 그러는데 재발성 교모 세포종에서 병용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확인이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삼중음성 유방암 관련해서도 면역 항암 학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뭐 그 특별한 효과라고 보기에는 이제 임상의 방향성을 잡았다는 부분들 이때 좀 말씀을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물질인데 이 GXI7이라 그래서 제넥신이 가지고 있는 메인 약물이에요. 메인 약물. 이게 메인입니다. 제넥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전에 제가 전일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때는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서버가 터져가지고. 자, 여기 항암제 보면은 GXI7이라 그래서 이 임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제넥신이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메인 약물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죠. 여기까지. 자, 코비드19, 이게, 다시 동기화를 시켰네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게 좀 메인 약물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GX19라고 해가지고, 백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GX19다. GX19. 백신을 얘기를 하는 것들은. 지금 사실 제넥신 같은 경우는 GXI7 이 약물이 좀 메인이었기 때문에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백신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해서 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금 주가 자체가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반등 흐름들 주가 하락을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우려감은 좀 있긴 했는데 여기 주주들을 좀 달래는 그런 발언들을 좀 해주면서 우리 여기 IR에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하락세는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지수 자체가 우리 지수를 좀 보면은 우리 코스닥 150 종목이죠. 코스닥 주가 지수 자체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신은 뭐 어떤 부분이 주식 자체라는 게 확신은 가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 반드시 올라갈 거다. 이런 요인들로 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조금 무리가 좀 있지 않나. 여기에서 좀 주가를 하락폭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를 당분간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은 고무적이기 때문에 주주들을 좀 달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서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좀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에서 방향성을 결정을 할 때 우리 대응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이탈하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방향성이 하락으로 반영이 되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한다든가 비중을 좀 축소 그리고 좀 돌파를 한다든가 하면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넥신 이 기업에서 좀 기업 IR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긴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에 대한 결과다. 내년의 상반기에 내년 초 정식 학회나 논문이 상세한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 초로 시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2상, 3상을 동시에 진행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일정들만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내년 초까지의 주가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이제 회장께서 좀 불식시키는 그런 얘기를 주주들을 좀 달래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주가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련적인 영향을 좀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 우선 확인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뭐 바로 돌파를 할 것이다. 아니면은 21선이 좀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할 것이다. 아니면은 여기서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방향성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떨어질지 올라갈지 제가 매일매일 알 것 같으면은 홀짝도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매일매일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전략적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우선적으로는 제가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거는 본인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리는 게 그렇다고 올라갈 건지 떨어갈 건지 그걸 왜 얘기를 안 해주냐. 모르죠. 모르죠. 임상이 성공할지 이 회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까? 자신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성공을 해가지고 대박이 날지 쭉박이 날지 그런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저보고 그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하루하루 그런 움직임을 기대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사기꾼도 아니고 제가 뭐 신내림 받아가지고 점쟁이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정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 부분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11월 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하단 부분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계속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장전에 한 7시 40분부터는 그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떤 동향을 좀 보였는지, 그 어떤 요인들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부터는 하나솔루션 우 현재가 8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7,550원, 손절가 8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젠큐릭스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분에 휴머시스 현재가 1,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목표가가 11,200원, 손절가 1,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그 차트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은 보유 중이다. 수익 종목은 휴머시스, 보유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차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수익이 어떤 종목이 났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딩을 도와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계속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받으시면서 종목 추천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매매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단 부분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